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연금 개혁보단 기초연금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되는 최근 발의된 기초연금 개정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인정의 기준 하위 70%,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해 소득 인정의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처음 시행했을 때 보다 많은 분들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23년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32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하여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 또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5억 원의 자산과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이 꽤 있어도 65세 이상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외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위의 부부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무원 연금을 받으셨거나 자녀가 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 본인 명의로 하는 바람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자리 찾기가 힘이 드는데요.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라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새로운 기초연금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노인 빈곤을 해소하자는 의견인데요. 7월 5일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30% 후반대로 높은 편이고 생계급여 기준인 중위소득의 30%에서 35%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25%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설정하고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는데요. 저소득이 아닌 노인에게까지 일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대상자를 줄이고 급여를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최대 급여 수준으로 제시된 40만 원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주장되었습니다. 노인층을 따로 분리해 지원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 제안도 나왔는데요. 기초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출 요인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는 곤란하다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더불어 생계급여 대상자 중 노인층을 따로 분리해 지원하는 보충연금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2024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액은 2080년 384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인구구조 변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의 70%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진의 통계입니다. 연금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현금성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은 월 10만 원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며 2014년 2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요. 2021년에는 30만 원,
올해 2023년에는 단독 가구 월 32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2022년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보다 12.2% 증가하여 2023년에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지난해 6월 말 612만 명보다 8.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기초연금이 불안정해지면서 점점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금 보유를 하려는 어르신분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거나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은 차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액이 보통 고액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택의 기본 공제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며 공시가로 적용을 하는데요.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등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까지 1억 3,500만 원이고 중소도시 세종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 도의시는 8,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도의군의 경우 7,25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요. 기타 재산이 없고 성남시의 공시가 7억 원의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재산환산액은 7억에서 중소도시 공제금액인 8,500만 원을 뺀 금액에서 4% 곱하고 12개월을 나눈 205만 원이 재산 환산액이 됩니다. 그럼 단독 가구의 경우는 2023년 기초연금 산정액 기준이 202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주택을 팔고 용인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특례시 1억 3,500만 원의 공제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188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5월 한국부동산원의 거래 자료를 보면 중소도시가 서울 일부 지역보다 평당가가 높은 곳들이 많아 이런 문제들로 중소도시로 분류된 노인들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중소도시 거주자로 분류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대거 탈락되기도 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소득 환산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대도시에서 시가 9억 원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여 8억 원의 아파트로 전세로 가는 경우 보통 공시지가는 시가의 약 60%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계산 편의상 시가의 50%로 가정해볼게요. 9억 원의 아파트 공시가를 4억 5천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4억 5천만 원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고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월 소득인정액은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럼 전세 8억 원의 아파트를 들어가고 현금 1억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게요. 자가와 달리 전세는 별다른 공제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5%만 공제됩니다. 시가 기준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8억의 전세금에서 전세보증금 5% 공제한 금액에서 대도시 1억 3,500만 원을 뺀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월 소득인정액이 208만 3,333원이 되는데요. 예금 1억 원이나 생겼지만 월 소득인정액은 약 100만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 1억 원에 대한 소득평가액 금액은 계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합치면 금액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집을 팔아버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주택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대출로 산정돼서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해지 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해야 됩니다. 관련 영상은 추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7월 5일 국회에서 새롭게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체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편적 기초연금 지급과 중위소득 차등에 따른 지급, 보충연금제도 등 어떤 연금제도가
국민들 노후에 대한 안정을 보장을 할 수 있을지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